쿠팡의 제품을 보면 전자제품, 육아용품, 생활용품 등 팔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지 몰라 이것저것 아무 제품이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아무거나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을 골라서 시작한다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전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유튜브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한 가지 카테고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저 경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자제품 리뷰만 전문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알고리즘은 이 채널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사람들이 영상을 꾸준히 본다면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같은 채널에서 갑자기 유아용품 리뷰를 올린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알고리즘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야 될지 헷갈려 합니다. 결국 조회수는 떨어지고 기존 구독자들도 흥미를 잃고 떠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유저 경험의 중요성. 여러분이 구독자로서 보고 있는 채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제품 리뷰를 보려고 구독한 채널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리 레시피를 올린다면 이 채널 왜 이래? 하고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하면 시청자들은 여러분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수익을 내기에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단일 카테고리로 집중했을 때 장점은 알고리즘의 명확성이 올라가고 일괄된 시청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로 인식을 하게 되고 높은 수익의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제한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똑같은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도 약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채널이 느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조회수는 낮고 구독자 수도 낮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더 높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브랜딩이 확립된 경우일 때입니다. 브랜딩이란 구독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스타일로 컨텐츠를 만드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명 유튜버 B씨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유튜버는 전자제품, 육아용품, 심지어 패션 아이템까지 리뷰를 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도 많아요. 왜냐하면 구독자들은 B씨라면 믿고 본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딩은 꾸준한 콘텐츠 제작과 팬들과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브랜딩이 확립되면 카테고리의 다양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국민 MC 유재석님이 특정 와인을 즐겨 마신다면 유재석 와인이란 이름이 붙어서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고, 특정 신발만 계속 신는다면 유재석 신발,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갖다 붙여도 되는 게 브랜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초보 유튜버 분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브랜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다루면 알고리즘도 구독자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브랜딩이 되기 전까지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내가 과연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될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카테고리 선택의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심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다면 꾸준히 그 전자제품 리뷰를 만드는 게 더 쉽겠죠. 두 번째는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자제품처럼 고가 상품일수록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경쟁력을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시장이 덜 포화된 분야를 선택하면 판매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 중에서도 특정 청소 도구에 특화된 리뷰는 청소 도구 중에서 여러분만 그 컨텐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품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쿠팡 파트너스 리뷰나 소개 영상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보고 판매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관심사, 수익의 가능성, 경쟁력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교집합이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추가 질문을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카테고리를 그럼 얼마나 세분화해야 될까? 이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전자제품 리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전자제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리뷰처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 후 액세서리나 관련 기기로 점차 확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카테고리를 확장해도 될까? 구독자가 꾸준히 오르고 최소 조회수도 어느 정도 이상 꾸준히 유지된다면 그때가 바로 확장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카테고리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와 7대3 비율로 다른 제품의 콘텐츠도 올리도록 합니다. 이유는 기존에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 다른 제품을 올리면 당연히 그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같이 보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7대3 비율로 한 3편은 스마트폰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한 편은 노트북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컨텐츠를 올린다면은 스마트폰에도 관심이 있고 노트북에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또 이 영상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노트북에 관심만 있던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채널에 있는 다른 관심이 있는 또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7대3의 비율로 다른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트래픽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덜 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콘텐츠 소재가 고가될 때의 대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다 보면은 분명 이게 한계가 또 와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리뷰를 쫙 하고 나면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단순히 리뷰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꿀팁,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비교 영상, 구매 후 이야기 같은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서 주기적인 콘텐츠를 올리면은 거의 무한정으로 계속 콘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와 시각 방법으로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은 콘텐츠 소재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채널이 아니라면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내려면 초반에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문성을 키우고 신뢰도를 높인 다음에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채널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채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